사람이 되는 공부 먼저 해라 그랬는데 사람 되는 공부를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시할게요. 하나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매일 부디 부탁하건대 좋은 양서를 읽으세요. 책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요즘 책 읽기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읽어도 돼. 몇 페이지라도 좋으니 그 몇 페이지만 읽으세요. 좋은 책은. 몇 페이지만 몇 장만 읽고 그냥 도로 꽂아놔요. 어느 날 다시 그 책이 내 손에 만져질 날이 있어요. 사람 되는 공부한다는 이야기 했는데 초등학생한테 가르치는 아름다운 가치관이라고 하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초등학생이 그 동생이 60점인가 맞다가 80점을 맞아서 시험지를 이제 80점 맞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80점 맞은 거 자랑하려고 엄마한테 막 들고 와서 자랑하면서 막 엄마 나 80점 맞았어 막 이래요. 그 초등학생 가르치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네. 엄마 나 80점 맞았어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오 잘했다 막 칭찬 듣고 있고 얘도 막 기쁨에 차올라 이러는데 누나가 딱 돌려 누나는 100점 맞았거든요. 100점 맞은 시험지를 또 가지고 왔는데 동생이 지금 엄마 앞에서 막 칭찬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출세가도를 달리느라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람 되는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가 거기 나와. 초등학생 가리키는 책에 100점을 맞은 시험지를 등 뒤에 살짝 숨기고 있어요. 살짝 숨기고 동생이 엄마 앞에서 마음껏 자랑하면서 기뻐하는 타인의 기쁨을 빼앗지 않는 것. 내가 잘했다는 걸 내밀어서 다른 사람을 슬프게 만들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도록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괴롭도록 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공부? 사람 공부. 이게 사람 되는 공부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되는 공부가 초등학생 때 나온다고. 초등학생 때 이미 이걸 가리킨다고.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옆에 친구가 막 설명을 할 때 조용히 귀담아 들어주는 것. 나도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알아 너만 아는 줄 알아? 아 필요 없어 내가 더 잘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설명할 때 나도 이미 아는 거지만 조용히 들어주는 것. 왜? 혹시 내가 모르는 걸 저 사람이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배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 때 이미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40, 50, 60을 먹어도요 다 나 잘났다고 하고 싶잖아. 남이 뭐 잘했다고 칭찬 들으면 그거 네가 한 거 아니고 내가 한 거잖아. 내가 다 가르쳐 준 거잖아. 그 사람이 칭찬 듣는 꼴을 못 봐요. 그 사람이 칭찬 듣는 게 배 아파요. 이건 뭐예요? 출세를 향해서 지식을 얻었을 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부인지 아시겠잖아. 자, 이제 끝으로 책 읽으라는 얘기 하나 해드렸어요. 팁을 2가지 드린다 그랬어요. 하나, 양서를 읽어야 한다. 그 다음 마지막 2번째가 뭐냐? 내가 뭔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걸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나 자신의 스토리, 내 이야기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꺼라. 눈 감아라. 눈 멈춰라. 그거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된 것은 이제 뭐 결혼한 여성의 경우는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된 건 말이야. 시댁이 스타일이 막무가내야. 그러니 내가 화병이 날 수밖에. 이게 개인 스토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개인의 스토리를 끄집어내면 내 주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갖고는 절대 세상 못 바꿔요. 그리고 절대 고통을 통해서 배울 수 없어요. 곤이불학이에요. 이렇게 곤란을 겪을 때, 고통을 겪을 때, 내가 지금 몸이 아플 때 내가 이 몸이 아픈 이유는 누가 나를 괴롭혔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이게 개인 스토리예요. 이 개인의 스토리를 끄집어내다 보면은 이게 계속 채찍이 되어서 나를 계속 두드려 팹니다. 모질게.
이게 뭐냐 하면 그 찌든 이야기,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 습관적으로 하면서 내 배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시키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까? 소아, 작은 자, 이것이 나고 저것이 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는 대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곤란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곤란과 어려움이 불교 경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84,000 대장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을 스승으로 삼으라입니다. 고통이 너를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니다. 고통은 너를 성장시키려고 오는 것이다. 아픔도 질병도 죽음도 그 어느 것도 너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너 성장시키려고 오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고통을 받아들여라. 이게 비전이고 이게 이정표이고 이게 시그널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고 하는 작은 소아 안에, 작은 나의 자아 안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고통을 보는 게 아니니까 나 이러고 저러고 힘들었어라는 시나리오를 쓸 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주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천지간의 관점에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을 때 천지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라고 일러주었는가, 우주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라고 일러주었는가, 요거를 보는 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배우고 훈련하려고 우리 사람으로 온 거고, 그래서 사람 되는 공부하려고 온 거예요. 다른 거 배우려고 온 게 아니더라고요. 파사현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가에. 파사현정. 삿된 것을 파하고 두드려 패고 삿된 것을 깨부수고 올바름을 드러낸다. 고난을 겪거나 고통이 오거나 뜻대로 일이 안 풀리거나 보기 싫은 사람을 계속 마주치고 봐야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내면에서 끊임없이 내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내 방식의 작은 자아 안에서 만들어내는 언어 공장에 불을 꺼라. 이 말입니다. 언어의 세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고급진 언어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배워야 합니다. 좋은 양서도 읽고 많이 배우고, 그런데 그것을 출세가도를 위해서 써먹으면 잘못된 도구로 씁니다. 어디다 써요? 어디다 쓰나요? 오만 방자한 데 씁니다. 아는 척을 하게 되고 남한테 잘난 척을 하게 되고. 근데 그런 사람이 성공하냐? 미움받습니다. 철퇴를 맞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욱더 이런 배움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이렇게 배워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이 들어가 보면 알죠. 왜? 편하게 살고 싶어지거든요. 힘들게 살고 싶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목숨줄 끊어지는 날까지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랫사람한테도 배우셔야 돼요. 아랫사람한테도 배우고 항상 상대방에게 의견을 더 많이 묻고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 사람 하나를 정하라는 거예요.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라. 따라가 보면서 그 사람의 삶대로 따라가면서 내 고통과 내 고난의 길을, 역경을 이겨나가 보라. 그리고 나의 개인적 스토리를 드러내놓고 말해버릇하면 그 언어에 계속 머물면, 그렇죠? 나는 이래서 힘들어, 저래서 어려워, 쟤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걔가 그렇게 해놨고 일이 틀어졌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정말 일반적 보편의 밑에 하열한 언어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예?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내가 뭘 배울 거고 그걸 통해 저 사람이 뭘 배우게 할 것인지.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아라고 하는 세계, 나다라고 하는 자아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것을 눈뜨게 한 게 무아의 세계관이잖아요. 무아. 나라는 게 없다. 반야신경 좀 전에 읽으셨잖아. 무아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 오온이 개공한 거야.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임시로 뭉쳤어. 임시로 모여갖고 집합된 거야. 얘네들이 분해되고 해체되는 순간 거기 다 공해. 물리학하고 뭐가 달라요? 요즘 양자역학하고 뭐가 달라요? 자아라는 개념 안에서 보면 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나 이런 사람 이렇고 이래서 나 아파. 이게 자아의 개념에 사는 나의 개인 스토리라는 거지. 그런데 질병을 겪고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부처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라고 했냐? 무아의 관점으로 보라. 무아의 관점으로 보라고 하는 걸 딱 답을 내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지만 항상할 것 같이 믿었는데 항상하지 않다. 제 법이 무아일 뿐만 아니라 제 행이 무상이다. 모든 건 무상성을 갖고 보아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물리학, 과학에서도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상성을 갖고. 이러한 세계관과 보는 눈을 바꿔준다는 거지. 눈을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되는 공부는 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산 꼭대기 탑에 서서 아래를 다 조망하는 겁니다. 산 밑에 서가지고서 산에 다 온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산 중턱에 와가지고서는 이미 내가 다 가봤다. 아유, 안 가봐도 뻔해. 중턱에 서서 거기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저기 북한산 백운봉까지, 백운대까지 다 갔다 와서 야, 안 가도 거기 바람 불고 뻔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꼭대기에 서서 탑에 올라서서 봐야, 그 꼭대기에서 저 아래를 조망해 봐야, 그래야 세계관이 바뀌고 나의 고통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내 고통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눈을 뜨고 산다는 건, 채찍을 두드려 맞는 거는 채찍을 통해서 배운다는 건 눈 뜬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야 이정표를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비전을 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눈 뜬다는 소식이에요. 세상에 무지막지하게 오는 채찍은 바르게 눈 뜨라는 거예요. 눈을 뜨면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못 봤던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늘상 오는 직장, 여러분 늘상 만나고 있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혹시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인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노트 필기해서 써보라 그러면 몇 가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08가지 쓰기 어렵습니다. 108가지는 고사치고 자기에 대해서 써보라 그러면 20가지도 못 씁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왜? 건성건성 살기 때문에. 그날이 그날인 듯 삽니다. 그게 그거예요. 색다른 게 없어. 타인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게 없어. 이 직장에 와서 마주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한번 나열해서 써보고 얘기해 보세요. 몇 가지를 알 것 같아요. 정보가 없습니다.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새로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싹 새로 바꿔갖고 오면 달라 보일라나. 불교 경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면서 너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딴 게 아니다. 딱 하나다. 뭐? 너 부처 만들라고 그래. 이 말이 저를 굉장히 감동시켰어요. 나 한 사람 부처 만들라고 온 세상에 가지가지 사람들이 다 널뛰듯이 춤을 추면서 별별 모습을 다 보여준다는 거야. 가지가지 사람을 다 대면하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힘든다 생각하지 말고 힘든다가 아니라 재밌네. 재밌네. 볼만하네. 우리 봐주기 어려운 사람 많죠. 그 꼴 모양이 그 조각품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제각각 조각품이에요, 여러분. 가지가지의 조각품들이 이 세상의 미술관이에요, 그냥. 박물관이자 미술관이에요. 여기가 다. 예. 그리고 각자가 다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채찍은 뭐 때문에 있다? 나 하나 붙여 만들라고. 이건 외울 수 있겠죠. 그거 하나만 마음에 가져가세요.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고단한 채찍은 나 한 사람 붙여 만들라고 그러는 것이다.
이 영국 무대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역할을 우리는 지그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사람뿐이 아니에요. 요즘은 애완동물 얼마나 많이 키웁니까? 그 애완동물들도 나 하나 붙여 만들라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게 많아. 이뻐 죽겠죠? 귀엽고 이쁜 막 동물들 하는 거 보면 와, 심지어 여러분 요만한 벌레 한 마리 있잖아. 천장에 붙은 채 3박 4일을 거기서 자선을 해. 내려오지도 않아. 거기서요. 걔가 그 자리 그대로 있어. 그냥 움직이지도 않아. 뭘 먹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작은 미물 한 마리까지도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다. 뱀은 뱀에게 사연이 있고요. 늑대는 늑대의 사연이 있고요. 벌레는 벌레의 사연이 있고요. 지네는 지네의 사연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요. 각자 자기의 생을 살고 있어요. 그거를 바라보는 순간 나라는 한 사람의 생각에 붙들려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루 한 번씩 확대시켜 보는 거예요. 생각을 확대시켜 가다 보면 다 각자의 삶이 있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생명들이 다 놀라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세계는 이미 깨달음의 장이에요. 이미 깨달음의 장이에요. 여러분이 그 깨달음의 장위에서 다 깨달으신 분들인데 잠깐 그 깨달음의 필드에서 내려와서 잠깐 딴 무대에서 놀다가 또 그 무대에 올라가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음의 장위에서 살아요. 병원에서의 생활, 입원하신 분들은 입원하신 대로 힘들 거고요. 의료진들은 의료진들대로, 행정직에 있는 분은 행정직에 있는 분대로 다 나름의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몸으로 와서 우리에게 그런 고충조차 없다면 우리가 과연 뭘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뭘 하며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배워가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만큼의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을까를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 물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가 달라 보일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부탁드리건대 오늘부터 집에 가시거들랑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다시 보세요. 눈만 보고 코만 보고 입만 보고 주름살만 보고 눈을 여기를 찢을까 코를 좀 높일까 이렇게 계산하면서 보시지 말고 그냥 보세요. 그냥 욕망으로 보지 마시란 뜻이에요. 욕망으로 바라보면 하염없이 내가 싫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모습대로 그냥 다 괜찮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